안녕하세요.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안전과 살균 성능 확보한 차량용 스테러라이저 개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바디개발센터 이태훈 책임입니다. 이 기술을 같이 개발한 박한수 책임과 김성환 책임이 이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본 발표는 UVC를 활용한 차량용 소독 디바이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 본 기술의 핵심 기술과 효과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코비드-19의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인자를 소독하기 위해 살생 물질이나 자외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생 물질이 독하면 독할수록 그 성능은 우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체에 더욱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 기술에는 안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물질이 아닌 자외선을 활용한 소독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외선을 사용하는 소독기는 중금속이나 오존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을 함유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특히 국제암연구기관 1급 발암물질인 자외선에 인체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보수적이고 철저한 검증 수행을 해야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차량의 공간을 과거의 기능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공간 위생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기술에서 설명하는 국부적인 소독에서부터 차량의 공간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기술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항균 기술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릴 박한수 책임입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살생물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LED, 렌즈, 내장 소재 개발부터 사용 시 강원 노출 방지하기 위한 제어 및 구조적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외선을 활용한 항균 디바이스를 개발함에 있어 이러한 UVC 강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LED를 개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성능 확보를 위한 275나노미터 파장대의 자외선을 통해 오존 발생량을 최소화하였고 수은 등의 중금속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UVC는 발생하는 파장 특성상 습도에 취약하고 강온의 반사 및 투과율이 낮은 문제로 자동차용 부품으로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반사체, 패키지 기밀성 등을 확보하여 ACQ102의 자동차 LED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UVC 강원은 투과율이 낮아 석영이라는 특수 소재에서만 제한적으로 투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습성에 따라 그 내구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과율이 확보된 쿼츠를 통한 기밀 구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쿼츠 렌즈의 투과율 하한치를 검증하였고 내열, 내한, 내습, 내구 등의 환경 평가를 통한 3포를 최소화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UVC LED 강원을 기존의 내장재에 조사하여 소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백화에 대한 MS 검증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표면 처리 제품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ABS와 같이 기존의 백화에 취약한 소재는 색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백화나 소재 물성 변화 방지를 위해 UVC 강원이 조사되는 부품에는 기존의 소재보다 강화된 내광, 난연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부품의 조사부를 점검하고 UL사의 V0, F1 이상의 등급 소재를 개발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기술에서는 살균 성능이 우수한 UVC 강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을 승객과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살균 공간을 클로즈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리드로 차폐를 하고 누강 방지를 위해 2단 격벽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클로즈 시스템의 오픈 조건에는 UVC 강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홀 센서와 마그네틱을 활용하여 전원의 정밀한 컷오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작동과 외부 조건에 의해 열림 시 자동으로 차폐되기 때문에 승객이 탑승하였을 때 자외선을 접촉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발하였습니다. UVC는 무색의 강원이고 차폐 구조가 적용되어 있어 육안으로 해당 부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LE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소선되거나 미작동 시 그 성능의 보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장 모드 발생 시 성능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살균용 목표 강량 총합 로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한 살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UVC 강원의 에너지 총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모니터 상시 표시창에 UVC 아이콘을 배치하여 정상 작동과 고장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 선호에 의한 시스템 작동을 온, 오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원도 수납함 내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납함의 UVC 노출량을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산업용 디바이스들이 국제 표준에 맞춰 200mm 이격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은 반팔이나 얇은 재질의 옷을 입고 강원이 직접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서 강화된 밀접 조건 기준으로 평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 가장 안전한 기준인 이그잼트 등급을 만족시켰고 실제 누강량은 아예 없는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충돌이나 악의 모드에 의해 센서나 클로즈 시스템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30G, 상하 측면 10G 충격 조건에서 열림,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없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살생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구조와 제어 방식을 결정하고 평가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주로 수송 관련 법규와 내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검증하고 자가 인증 방식의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 분야에서 다소 생소한 살생물 법규 대응을 위해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제정하고 저전압, EMC, 블루라이트, UVC 노출 등의 시스템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행 결과를 기존의 차량의 자가 인증 방식의 개발 방식 틀을 깬 지역별 안전성 인증을 취득하여 더욱 믿음이 가는 항균 시스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살균 소재와 디바이스가 소개되면서 과대 광고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단순히 성능 확보가 아닌 실제 수납 조건과 악의 조건을 포함하여 항균 평가법을 제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살균 디바이스는 음영이나 적층식의 수납 시 강원 전달이 어려워 이러한 조건에서는 항균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고객 실사용 조건에서도 강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측면에서 다채널 방식으로 UVC LED를 세팅하여 적층 구조에서도 효율적으로 강원이 전달됨과 동시에 음영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강원 전달이 취약한 부분의 살균력을 측정하여 그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효과 파트 설명을 맡은 김성환 책임입니다. 기술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성 균류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사의 평가법으로 10분간 살균 시 대장균, 황색포도균, 폐렴균에 대한 검증 결과 99.9% 살균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 평가법을 국제공인시험기관 인터텍사와 협업하여 실사용 조건과의 유사성 그리고 그 평가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위생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발생하는 과대 광고나 허위 사실 유포 방지를 위해 당사의 평가법을 제정하고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생 기술은 코비드-19에 의해 갑작스럽게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전염 우려가 크고 취급이 어려운 RNA 계열의 바이러스는 평가가 어려워 기존의 균류 평가를 통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에서는 실제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한 실제 살균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99.9785%라는 음성 대조군 수준의 제거 효과를 확보하여 균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UVC를 사용한 살균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타 산업에서 구현하고 있는 열이나 할로겐 램프를 병행 사용하여 열과 오존 등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단일 파장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UVC LED만을 사용한 살균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살생 물질의 접촉이나 소음 발생 또한 없는 안전한 밀폐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안전과 성능에 대한 보수적이고 고객 입장의 접근을 통한 위생 기술의 차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항균 기술은 G19에 최초 적용하였으며 후속 차종들의 수평 전개 예정입니다. 특히 UVC 시스템을 아키텍처 개념으로 개발하여 상품성 개선과 같은 이벤트에도 수월하게 수평 전개 가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차종들에서 그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클린실드 개념으로 위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에 설명한 고객과 유해물질의 완전한 분리, 실사용 조건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룸 소독 개념의 클린실드라는 안전공간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K방역 등으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친 대한민국의 위생관념과 대응 방식을 모빌리티에 적용하여 국가 경쟁력의 우위와 향후 공유경제, 전염성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연구를 국내 협력사와의 기술 협업과 전수를 통해 동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회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안전과 살균 성능 확보한 차량용 스테릴라이저 개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현대자동차 내장 설계 팀의 박한수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트 설계 1팀 이태훈 책임입니다. 네, 간단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팀과 개발령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바디 개발 센터에서 차량의 이제 바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신기술부터 하고요. 디자인, 뭐 차량 양산, 고객에 전달될 때까지 전반적인 설계 업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장 설계 이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장 설계 말 그대로 이제 인테리어 전체를 전반적으로 하는 팀이라서 헤드라이닝, 카메트 그리고 뭐 필라류들부터 해서 도어에 있는 도어 트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즐겁게 아주 재밌게 설계를 하면서 제가 양산차까지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트 설계 1팀 이태훈 책임이고요. 저는 시트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차는 좀 큰 차, 뭐 여기서 말한 큰 차는 트럭 이런 건 아니고요. 승용차 중에 좀 큰 차인 최근에 양산한 G90 시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래 양산될 차에 대해서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바디 개발 센터가 예전부터 원래 바디는 원래부터 있어야지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되게 즐거운 업무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영상 공개 후에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사전에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질문을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태원 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지품이나 음식물에 UVC가 조사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이 개발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이런 환경이나 그리고 케미칼 쪽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개발자로서 좀 더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인체에 유의하다면 저희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안전하게 개발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만약에 UVC에 조사되면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실시를 했고요. 오히려 평가한 결과는 UVC가 조사되면서 음식물 쪽에 조사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균들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보관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오래 보관했다면 당연히 빨리 드시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자외선 살균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저도 이제 A를 키우고 있어서 젖병 소독기나 식기 살균기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UVC LED 말고도 열풍이나 이제 할로겐 램프를 통해 가지고 자외선을 조사해서 소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는 수은 같은 이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안전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량용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열풍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오존이나 이렇게 인체에게 열감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UVC LED를 개발을 해서 이 단일 파장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존이나 중금속이 함유가 없어서 안전상으로 좀 더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쪽 방면에서 쏴서 또 조명을 조사를 해서 이 어느 포인트에 이제 살균 성능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간 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UVC LED를 약간 다채널로 구성을 해서 공간 전체에 대한 목표를 타겟팅을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릴라이저를 주는 이 공간에서는 안전하게 균과 바이러스를 다 소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이제 사전 질문에서 이제 고객이 올려주신 그 내용이고요. 여수경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제 클린실드 개념의 차량 소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클린실드 같은 경우를 보면 뭔가 좀 이게 느낌이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소독이라 함은 그 공간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세이프티 스페이스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세이프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채널로 구성을 해서 룸에 대한 이제 조명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룸에 대한 소독을 진행을 하고요. 에너지 값을 이제 색깔로나 이렇게 공간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IAUA 테이블을 보면 이제 균류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목표 성능 99.9%가 나오는 성능에 대한 에너지 값을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베이스로 단순 타겟팅뿐만이 아니고 룸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세이프티 스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바디 개발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량 인테리어 전체를 저희가 클린실드 개념으로 조명, UVC 자외선 조명을 조사하는 부분을 에너지를 배분을 하고 이를 타겟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목표 성능을 클린실드 개념으로 아예 무균실 개념으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G90 차종에는 국부적으로 수납함에 공간 살균 개념으로 들어갔지만 이거를 저희가 고객이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나 공유 쉐어링카에서도 공간 전체가 살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 3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 이런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차량을 고객이
뭐 접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기술이 구현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안심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접하실 수 있다. 그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스럽게 이제 어필하고 또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 있으면 채팅창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하신 분이 계신데요. UVC 살균 외에 열풍으로 처리하면 오존이 발생한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UVC의 경우 피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안에 있는 상황에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가령 사람이 없는 조건을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 베이스로 내부 인원을 확인한 가능한 기술이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이러한 기술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UV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자외선 차단제 바르듯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물함이든 밀폐된 공간에서만 그 이제 스테릴라이저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메라 베이스 관련된 거는 저희도 이제 카메라 베이스로 안전 성능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람 조름이나 인캐빈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행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능과 연동하는 거랑은 아마 향후에 미래차에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구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소개 자료에도 이제 클로즈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오픈되었을 때와 클로즈 시스템을 구분해서 이제 클로즈 상태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도록 저희 시스템 제어를 이제 설정을 했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승객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뭐 피부암이나 승객의 살생물질이나 자외선이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작동하게 하는 게 뭐 타겟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차량 개념으로 확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동이 오프되고 승객이 없는지 확인하는 후속 뭐 승객센터나 착자센터 센서 베이스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어서 요거를 병행해서 추가적인 보정할 수 있는 로직을 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시스템 그 어플이 있어서 차량이 나온 상태에서 해당 문이 닫히고 시동이 꺼지고 락킹된 상태에서 아자 센서나 그 후속 승객 알림 센서나 착자 센서가 없는 그 콤비 조건이 모두 구현된 상태에서 그 승객이 확인하에 이제 작동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량이 뭐 시동이 설정을 해놓고 온 설정을 해놓고 시동이 끈 상태에서 이걸 작동하면 이 내비게이션에서 팝업이 돼서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룸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내용 주신 게 이제 김은범님께서 바디 선행 개발팀과 비슷한 과제를 했었는데 혹시 해당 팀 연구지와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바디 개발 센터는 이제 아키텍처 그 프로세스로 변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디 선행에서 이제 바디 개발 관련 필요한 선행 기술을 뭐 먼저 사전에 조사하고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 선행에서 조사한 UVC에 대한 사전 이론과 그 개발 방안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실차에 연결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UVC 관련 소독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나 이런 향후 미래 자동차 쉐어링카에 맞게 이제 개발이 됐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고객에게 세이프티 스페이스를 전달하자는 개념으로 G90에 이제 안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빨리 개발을 진행했고요. 그 완성도를 이제 저희가 안전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가장 그 자동차 범위에선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와 이 유해 물질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로직을 구현하고 성능이나 이렇게 99.9%의 살균 효과를 뭐 만족을 했고요. 실제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취급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 승객이 원하는 이제
타겟인 바이러스에 대한 검증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클린 실드까지 위생 기술이 좀 더 진화하는데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연 설명드리면 바디 선행 개발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차량에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와 그리고 차량적으로 UX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과 연계돼서 고객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양산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 발표해 주세요. 캐빈 전체 살균의 경우 그늘진 공간에 대해서는 살균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이 있는지. 예, 저희가 그 스피커나 이런 거를 그 돌비 사운드 같은 걸 보시면 여러 개의 스피커를 구현을 해서 이 구석구석 잘 이제 음향을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이제 매니아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보시면 뭐 조그마한 수납함이지만 그 UVC를 뭐 적게는 사이즈에 맞춰서 6개, 많게는 12개까지 배열해서 그 전체 부분이 음영이 없도록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룸 전체를 살균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타겟팅한 부위를 설정을 할 거고요. 거기 그러니까 음영이 지지 않게 뭐 강원 설정을 UVC 용량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광원 해석을 해서 룸 전체가 99.9%가 타겟팅이 되는 그 목표한 그 에너지 값을 설정을 해서 그 분배를 할 거고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실차에서는 그게 치약 부분을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타겟팅한 거 이상의 그 위생 기술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동차 내 살균은 관련 법규나 검증 방식이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제도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제도 및 안전 법규 등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과도 협업이 중이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박한수 책임이실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쪽의 위생기술, 살생물질 자체가 지금 대다수가 이제 법규 유예기간이고 발효돼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특히나 자동차 그 환경부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슈가 돼 있는 상태고 수송 분야에는 아직까지 이게 수평 전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개발 단계 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그 어느 지역 자동차 수송법규에서 지정한 거를 자가 인증이나 뭐 필수 항목은 그 필요한 인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BPR이나 이런 뭐 살생물 디바이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산업 분야를 많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피해 소송을 받았을 때도 고객이 안전상 전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에 모든 그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블루라이트나 뭐 광생물 안전성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이그잼트 기준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고요. 뭐 피부가 닿다 보니까 200mm에서 평가를 하는 거를 밀접 접근으로 저희 강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KC 위주로 보통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는 인증을 받는데 자동차에서는 사실 KC 인증도 자가 인증이다 보니까 안 받는 거를 KCC, 뭐 NRTL 뭐 등을 이제 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환경청에 이제 시설물 등록 이제 살생물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신규 물질이 발생하는 거는 그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사용한 디바이스를 개발하지 않았고요. UVC를 자외선을 통해서 자외선이 어느 정도 검증된 자외선이 인체 피부에 닿으면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한 그 안전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 저희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Q&A 진행을 위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사전에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 분을 선정 드리도록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사전 질문 달아주신 분이 이제 여수경님이 달아주신 클린쉴드 관련 질문이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드리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